자, 컴패스 치고 나왔습니다. 25번째 시간이고요. 자, 교재 172페이지.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 보니까 자, 목차 나와 있죠? 자, 7단원입니다. 자, 인권 및 사회 정의와 자, 법이란 파트고요. 자, 이쪽 파트가 이제 앞에는 이제 좀 가벼운 내용인데 이쪽 파트는요. 조금 이제 자, 무게감 있는 내용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야. 자, 보니까 자, 첫 번째 인권의 보장과 자, 법의 역할은 무엇이고, 거기서 이제 보통 인권이란 무엇인지, 기본권은 무엇인지, 자, 기본권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다룰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자, 권익 침해와 구제 방법. 다시 말해서 뭐냐면, 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권리를 침해당해서, 자,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한테 의해서 자, 침해당할 수도 있고요. 자,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침해당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어떤 개인의 권익, 권리가 침해됐을 때, 우리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라고 하는 것들, 뭐 민사재판이라든지 뭐 형사재판이라든지 저 헌법소원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다룰 거고요. 자, 마지막 보시면 자, 법제도의 참여와 어떤 쟁점의 해결, 자, 이쪽은요 내용이 자, 많지 않고요. 자,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거, 자, 요즘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거거든. 자, 이런 게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된 것이 자, 인권 및 사회정의법이라고 하는 7단원 파트고요. 자,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뒤편에 보시면 자, 172페이지에 자, 인권의 보장과 법의 역할이 이제 처음 나오지, 그렇지? 자, 이쪽 이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인권의 보장과 법의 역할인데 자, 제일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자, 뭐냐면 자, 우리가 자, 인권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거 이제 배울 거거든요. 인권이라는 게 있고, 자,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기본권. 자, 그러면 자, 인권과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것은 다른 걸까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같은 걸까? 자, 인권하고요 기본권 우리가 혼용해 쓰는데, 자, 인권과 기본권은요, 자, 그냥 같은 거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야. 자, 인간이 지녀야 되는 권리야. 자, 그걸 갖다 강조하면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오케이? 자,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권리야. 자, 기본적인 것, 그걸 갖다 강조하면 우리가 이제 자, 기본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인권 이꼴 기본권, 아, 이거는 똑같은 개념이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인권의 개념 됐고요. 자, 인권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것의 자,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뭐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특징 첫 번째. 자, 교재에 뭐가 있냐면, 자, 첨부 인권성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있거든요. 첨부 인권성. 자, 첨부 인권성, 이거는요, 똑같은 말 뭐냐면, 자, 자연권 있죠? 자연권. 자, 이거랑 이제 똑같은 말입니다. 자연권이라는 거하고. 자, 무슨 얘기냐면, 봐봐. 자,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됩니다.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 자, 인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자, 부여받은 권리야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첨부 인권성의 뜻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따라서 자연권은 뭐냐면 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야. 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첨부인권 그러면 아, 자연권 이것과 같은 말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전혀 무방하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학자들 있죠. 학자들끼리 논쟁이 있었거든요. 자, 기본권이라는 거, 인권이라는 거 우리한테, 국민들한테 왜 보장해 줘야 되니? 라고 했더니 자, 가장 먼저 얘기했던 사람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요 첨부인권성 갖다가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18세기거든요. 18세기. 18세기경쯤에 자, 첨부인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한테 기본권, 인권이 보장되어야지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세에 있었다고요. 자, 그러다가 자, 참고하시면 되는데 자, 19세기경 되잖아. 19세기 되면 자, 실정권 사상이라고 하는 거. 자, 실정권 사상, 자, 이런 것도 이제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그게 아니라 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자, 우리 인간이 만든 어떤 법이라는 거 있죠. 그 법을 갖다 우리가 실정법이라고 하거든요. 실정법. 자, 현실 사회에서 정해져 가지고 시행되는 법. 그게 뭐냐면 실정법이야. 실정법에서 우리 인간한테 너한테는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다. 라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보장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 그게 뭐냐면 실정권 사상이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자, 오늘날의 사회에서는요. 자, 기본권 인권 왜 보장해야 되니? 이 첨부 인권 사상과 자, 실정권 사상 요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보니까 자, 뭐가 있냐면 자, 보편적 권리로서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보편적 권리. 그래서 이 보편적 권리 있죠. 이 보편적 권리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기본권은 대한민국 사람만 누리는 거야?
자,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야. 자, 우리뿐만 아니라 자, 인종을 초월해가지고 누구나 갖는 권리 있죠. 자, 신분과 성별과 인종을 초월해서 자, 누구나 보편적으로 갖는 권리. 그게 뭐야? 바로 기본권이야라고 하는 게 요 이야기고요. 세 번째 뭐냐면 자, 항구적인 권리입니다. 항구적 권리. 자, 항구적 권리 뭐냐? 자, 인간이 태어나서 자, 죽을 때까지 자, 변치 않고 항구적으로 자, 변치 않는 걸 우리가 자, 항구적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항구적으로 갖는 권리, 자, 그게 뭐냐면 자, 기본권 인권이다라고 하는 거야.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천부 인권성, 그다음에 또 보편적 권리, 자, 항구적 권리, 더불어서 실정권 사상까지 자, 이렇게 이제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 자, 그러면 자, 이런 어떤 인권이라고 하는 거, 자, 기본권 있죠. 자, 기본권. 자, 이것은 언제부터 보장되어 왔을까? 라고 한 주제 있죠. 그거 이제 봐볼게. 자, 이거 갖다 이제 인권 보장이라고 하는 거. 인권 보장의 역사. 자, 이렇게 이제 거창하게 이름 붙였는데, 자, 인권이라는 게 보장된 게 시작이 언제일까? 시작. 그래서, 자, 이것의 어떤 시작이라고 하는 거,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 인권 보장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좀 더 본격화되었던 시기. 자, 요때도 있습니다. 본격화되었던 시기. 그 다음에 또 요것이 인권 보장이 좀 약간 이제 퇴보되었던 시기. 자, 요때도 있고요. 퇴보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 현대에는 어떠할까? 자, 현대, 인권 보장의 현대화. 자, 이렇게 이제 시기를 크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 인권 보장의 시작이 언제니 물어보면, 자, 모든 사람들이 얘기한다고요. 뭐라고 하냐면, 1215년입니다. 1215년. 이 대헌장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거든요. 대헌장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자, 이게 이제 영국에서 있었던 자, 문서 중에 하나야. 알겠어? 자, 마그나카르타라고도 이제 불러줍니다. 자, 그게 이제 대헌장이라는 건데, 자, 이것을 갖다 우리가 기본권 보장의 시작이다. 자, 기본권 보장의 효시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고요. 오케이? 자, 이게 뭐냐면, 대헌장이라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대헌장은 뭐냐? 예를 들면 일종의 어떤 문서 있죠. 문서를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문서. 알겠어? 근데 이게 어떤 문서냐면 이 문서가 이때 당시에 왕이 존이라고 하는 왕이거든요. 존. 자, 이런 왕인데 존 왕하고 그다음에 또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의 귀족들 있죠. 자, 귀족들. 자, 귀족들이 서로 대립하게 된다고. 뭐냐면 그러니까 존이라는 왕이 자, 마치 마음대로 정치하는 거야. 자, 이거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전제 정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왕이 지 마음대로 이제 모든 권력을 행사하면서 정치하는 거. 이거 전제 정치 그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이 존왕에게 대해서 뭔가 좀 권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던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귀족들이 요 왕에게요. 어떤 것도 할 때 귀족들의 어떤 동의, 이것을 통해서 해라. 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 다음에 또, 자, 네가 어떤 걸 할 때 그것은 법이 있죠, 법. 자, 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자, 이런 약속들을 받아내거든. 그 약속을 갖다가 문서화시킨 거, 그게 뭐냐면 대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헌장. 자, 이렇게 등장한 대헌장 문서가 있는데, 요 문서를 갖다가 오늘날의 관점에서 봤더니, 이거 뭐야? 정부가 우선하는 게 아니야.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보다, 국가보다 우선하는 겁니다. 오케이? 법에 의해서 국가가 통치돼야 돼. 법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돼. 자, 요 내용들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어떤 시민들의 기본권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것이 인권 보장의 시작이다. 기본권 보장의 효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해 주는 거야. 알겠어?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자, 15세기경이죠. 15세기경에. 자, 요 중간쯤인데, 요 중간쯤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뭐, 르네상스 운동, 저희 잘 몰라도 돼. 르네상스 운동 같은 거, 자, 이런 게 일어납니다. 인간 복구 운동,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뭐, 계몽주의 사상. 자, 계몽주의 사상, 이거 뭐냐면, 우리 인간의 아름다운 이성을 갖다 깨우치자. 이런 얘기야. 알겠어? 우리의 훌륭한 그 이성을 깨우치면, 이런 절대 왕정 타파할 수 있다. 봉건제도 나쁜 것들 다 타파할 수 있다. 이게 계몽주의 사상이야. 자, 이런 게 등장하면서 결국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것이 이제 발생하거든요. 시민혁명. 자, 시민혁명 그러면 자, 세계 3대 시민혁명이 있습니다. 오케이? 3대 시민혁명. 자, 그래서 요거는 상식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첫 번째, 가장 먼저 영국에서 일어났었던 거야. 오케이? 자, 가장 먼저 영국에서 일어났던 거. 자, 여기 뭐냐면 자,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거. 자, 명예혁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자, 미국에서 일어난 거.
자, 이게 순서대로거든요. 그다음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 자, 이것이 이제 발생하고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프랑스. 자,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 대혁명. 자, 이라고 하는 거. 자, 요게 이제 나오거든요. 오케이? 자, 요게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게 발생하고, 이런 순서입니다. 알겠어? 자, 이거 할 때 우리가 세계 3대 시민혁명이라고 하거든요. 자, 시민혁명에 의해서, 자, 각 국가가 채택한 문서들이 있어. 문서들. 자, 그 문서들이 등장했을 때, 아, 인권보장이 본격화되었어.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자, 뭐가 나오냐면, 이런 명예혁명의 결과, 자,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문서, 자, 이런 문서가 등장을 해. 이런 문서.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자, 미국 있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 미국의 어떤 독립선언문, 뭐 독립선언문이라든지, 또는, 자, 버지니아 권리장전. 자, 이러한 이제 문서. 자, 요게 이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자, 프랑스. 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자,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자, 이런 이제 문서가 나타난다고요. 오케이? 자, 이런 문서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기본권 보장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자, 본격화되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어? 왜냐면, 오늘날 가지고서 보니까, 요때보다 훨씬 더 진보되고 훨씬 더 발전돼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자, 일반 국민들은, 인간들은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다. 자,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다. 반드시 법에 근거해서 통치해야 된다. 이게 막 자세하게 써 있는 거예요. 알겠어? 자, 이런 문서가 나오면 아, 인권보장이 본격화됐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고. 알겠어? 자, 그리고 나서 자, 기본권 보장이라는 것이 이제 퇴보되는 그러한 시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퇴보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자,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전 세계적으로 봤더니, 제1차 또 제2차, 자,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것이 이제 발생하거든요. 자,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결국에 인간의 어떤 기본적 권리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잖아.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인권 보장이 퇴보되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런 어떤 전쟁의 시기, 두 차례의 전쟁의 시기를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다만 요 1차 대전 이제 끝난 다음에 요때 1919년쯤이거든요. 자, 요때쯤에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요때쯤에 독일 있죠? 독일. 자, 독일에 가서 자, 바이마르 헌법 있죠. 바이마르 헌법이나 바이마르 헌법. 저희 바이마르 헌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나타나는데 이 헌법에서 전 세계 최초로 보장하는 권리가 있어. 뒤에서 쭉 배울 텐데 여기서 뭐를 갖다 보장하냐면 자, 사회권이라는 거 있죠. 자, 사회권이라는 거 갖다가 최초로 보장합니다. 오케이? 자, 여하튼간 자, 이런 어떤 두 차례 세계 대전을 통해서 자, 인권 보장이 이제 퇴보되어지는 시기. 자, 이렇게 되었다가 인류가 이제 뭐 하겠니? 자, 반성하게 되는 거야. 자, 인류가 이제 반성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한 반성의 어떤 산물이 바로 뭐가 되냐면 세계 인권 선언문 있죠? 세계 인권 선언문. 이 세계 인권 선언문. 자, 요게 이제 자, 등장하게 되는 거고 다양한 이제 국제 인권 규약. 자, 이게 뭐냐면 자, 국제사회에 이제 이런 어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국가에서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보장해야 되는 게 인권이야 라고 해가지고 점점 현대화되고 이제 보편화되어 가는 거야.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권이요, 인권 보장 역사가 쭉 전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쭉 오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교재 보시면 표로 정리되어 있죠. 자, 인권 보장의 역사에서 대연장, 권리전전, 독립선언문, 프랑스 인권선언, 바이마르 헌법, 세계 인권선언. 이게 왜 순서로 나왔는지 자,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밑에 보면 자,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있고요. 프랑스의 인권선언 있죠. 인간과 시민에 관한 어떤 인권선언. 자, 이런 어떤 자료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자, 그나마 인권 보장이 본격화되는 거구나.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해 두시라고요. 알겠습니까? 됐지? 자, 그러면 자, 우측에 가서 거기 보니까 자,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justice. 자, 이게 나오죠. 그렇죠? 사회 정의와 인권이 나오는데 그 정의라고 하는 개념 이제 정리해 볼게요. 거기 두 가지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용어 정확히 정리해야 돼. 정의라고 하는 거 있지. 자, 이게 이제 뭐니?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 답하는 게 실제로 쉽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요 앞에 이제 사회 이거 생략할게. 자, 이제 정의라고 하는 거, 정의. 자, 사회 정의.
자, 그러면 이 정의를 갖다가 이제 그나마 얘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자, 플라톤이라고 하는 학자, 플라톤이라는 학자. 자, 플라톤 학자한테 물어봤어. 정의가 뭡니까? 라고 그랬더니,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같은 것은 같게, 자, 다른 것은 다르게. 자, 이렇게 이제 대우해 주는 거, 아, 이게 정의야?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쉽거든요. 쉽게 다가와. 자, 근데 플라톤의 제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걔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애야. 아리스토텔레스. 자, 얘가요, 스승이 그렇게 쉽게 얘기해 놓은 걸 어렵게 바꿔요. 오케이? 뭐라고 바꾸냐면, 자, 같은 것을 갖다가 같게 대우해 준다? 자, 요거 있잖아. 자, 요게 뭐냐면, 자, 평균적 정의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평균적 정의. 그래서 우측에 날개에 보면 요 내용이 있을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자,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해 주는 거, 자, 요걸 갖다가 얘가 또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아, 이건 배분적 정의야. 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거꾸로 얘기하면 되겠네. 아, 자, 평균적 정의는 같은 걸 같게 대우해 주는 거야. 배분적 정의는 다른 걸 다르게 대우해 주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 이해됐죠? 자, 근데 여기서 참고 얘기해 줄게. 그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정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평균적 정의, 자, 배분적 정의. 이 정의를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정의를 다른 말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게 평등이랑 같아요. 오케이? 자, 왜 그러냐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자, 이 사람이 얘기하거든요.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다. 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결국에 정의라고 하는 것과 평등은, 자, 같은 걸로 인식을 해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게 또 같은 말이 있어. 같은 말. 자,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요거는 이제 참고하는 거야. 알겠어? 자, 평균적 정의 뭐냐면, 자, 절대적인 평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말. 자, 형식적인, 자, 평등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 자, 이거 뭐야? 다 같은 말이야. 알겠어?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말. 자, 산술적인 평등이다. 자,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것도 뭐야? 다 같은 말이 되는 거야. 알겠어? 됐죠? 자,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 자, 배분적 정의랑 또 같은 말이 있어요. 배분적 정의. 자, 이거랑 같은 말 어떤 거냐면, 자, 상대적인 평등이다. 자, 이 말 나오면 뭐가 되는 거야? 자, 배분적 정의랑, 자, 요거 같은 말이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자, 실질적인, 자, 평등이다. 자, 이것도 뭐 되는 거니? 자, 이것도 같은 말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 자, 비례적인 평등. 자, 이것도 뭐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같은 말 되는 거야. 알겠어? 됐지? 그래서 요거는요, 몰라도 돼요. 이거 참고입니다. 참고. 자, 여기 정리해 두시고요. 아, 여하튼 같은 걸 갖게 되어주는 게 평균이고, 다른 걸 다르게 하는 게 배분이구나.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10시간 일했는데, 누구는 3시간 일했거든요. 근데 똑같이 빵을 하나씩 줘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 입장에서 정의로워 보입니까? 그렇지 않지. 뭔가 다른데 똑같이 대우했잖아. 이건 정의가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다르게 일했으니까 다르게 대우해주는 게 정의란 얘기야. 그게 뭐야? 배분적 정의. 오케이? 되지? 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친구가 빵을 하나 훔쳤어요. 자, 유민이가 똑같은 빵을 훔쳤어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친구 유민이는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훈방 조치했어. 그냥 풀어줬다는 얘기야. 우리 친구한테는 이 새끼 사형이지라래. 그렇지? 빵 하나 때문에 장마장입니까? 이런 거 아니란 얘기야. 지금 죄가 똑같지요. 같은 건 뭐 해줘야 돼? 같게 대우해줘야 돼. 근데 같은 걸 다르게 대우해주지. 이거는 평균적 정의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자, 같은 걸 똑같이 대우하는 거. 야,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줘요? 이건 뭐 평균적 정의야. 오케이? 자, 범죄가 다르면 형벌도 뭐 해야 돼? 달라야 돼. 이런 건 뭐야? 배분적 정의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됐지? 자, 그거 이제 봐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한 내용이 이제 그 우측 날개에 가서 써 있는 겁니다. 됐지?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일 하나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자, 지금 폭설 피해가 다 발생한 거야. 폭설 피해가. 그래가지고 전국에 지금 완전히 그 구제받을 사람들이 되게 많아. 구호받을 사람들이. 정부에서 긴급하게 이제 회의를 한 다음에 모든 폭설 피해 지역에 5억 원씩의 긴급 복구 자금을 갖다가 이렇게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자, 이거는 정의로울까? 정의롭지 않을까? 자, 이거는요, 정의롭지 않습니다.
알겠어? 왜 그러냐면 지금 피해 지역에다가 똑같이 구호자금을 줬지. 이건 뭐야? 같은 걸 갖게 해줬으니까 평균적 정의에는 부합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폭설의 피해 정도가 다 다를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똑같이 5억 원씩 줬죠? 다른 것을 갖다가 갖게 되고있다고. 그러니까 배분적 정의에 부합하지가 않는 거야. 둘 중에 하나라도 부합되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정의롭지 않다. 사회 정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니? 자, 그러면 정의 얘기 좀 알았을 것 같고요. 자, 밑에 보니까 밑줄을 옵니다. 자, 그러면 인권과 사회의 정의하고의 관계는 뭐가 있느냐? 당연한 거야. 자, 인권을 갖다가 보호하고 인권을 갖다가 보장하는 것이 결국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거다. 둘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되지?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밑에 보니까 자, 법치주의의 확립이라고 하는 거. 자, 이런 얘기 나오시요. 거기 보면 뭐 법과 인권의 보장이라고 되어 있고 뭐 법과 사회 정의 나오는데 그건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거기서 이제 파악할 건 뭐냐면 자,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 이것의 개념이 뭡니까? 자, 이거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역시 우측에 보니까 뭐 실질적 법치주의, 자, 형식적 법치주의, 자, 이런 게 나오잖아. 그치? 자, 이게 이제 뭔지 한번 봐볼게요. 자, 봐봐. 자, 이제, 자, 그쪽 페이지,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자, 법치주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법치주의는, 자,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법에 의해 통치하는 거. 자, 과거 있죠, 과거. 자, 과거 사회, 중세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중세라고 하는 사회, 중세가 뭐니, 중세. 자, 왕 1인이 지배하는 중세 이제 봉건사회, 또는 절대 왕정,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이런 얘기야. 자, 이런 시기가 이제 중세라는 사회라고요. 자, 이 사회는 안 좋아. 왜 안 좋으냐면 왕이라는 사람이요 모든 권한을 갖다 뭐 하고 있어? 다 가지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왕이 법도 만들고요, 법도 집행하고 재판도 지 마음대로 해. 알겠니? 왕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당연히 국민의 어떤 기본권 같은 거, 인권 같은 것들 이게 보장이 잘 되겠냐 안 되겠니? 보장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자, 이거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법치주의의 반대말. 이거 갖다가 인치주의라고 이야기해요. 인치주의. 오케이? 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아니라 사람 마음대로 통치하는 거, 이게 뭐 인치주의 그러는 거야.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지. 그치? 자, 그러다가 자, 중세가 이제 끝날 때 중세 끝날 때쯤에 뭐가 발생해요? 중세를 끝맺음 지은 게 시민혁명이거든. 시민혁명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근대 사회가 접어든다고요. 근대 사회. 오케이? 자, 근대 사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근대 시작에 요 시민혁명 결과 나왔던 세 가지의 문서를 봤더니, 자, 거기에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자, 이런 법에 의한 통치, 자,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 자, 이것을 갖다 강조하고 있더란 얘기야. 알겠어? 자, 그런데 이 법치주의가 처음부터 좋았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자, 법치주의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 처음에 등장했던 법치주의, 자, 그게 뭐냐면, 그게 자,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 법치주의. 자, 이게 이제 먼저 등장을 합니다. 형식적 법치주의, 이건 어떤 거냐? 자, 말 그대로 좀 어렵게 얘기해주면, 요거는 통치의 합법성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통치의 합법성. 자, 이것만을 갖다 뭐 한다? 자, 이것만을 갖다가 강조한다. 자, 이게 형식적 법치주의. 뭐냐면, 통치라는데 법에 부합되기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 이런 얘기야. 그럼 더 쉽게 해볼게요. 이제 쉽게. 무슨 얘기냐면 그 통치 형식 있죠. 형식이 법이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이 법의 구체 내용 있죠. 구체 내용.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든 말든 이거는 상관이 없어. 무관하다. 법의 내용은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야. 법의 내용은 상관하지 않을 텐데 다만 법이란 형식에 의해서만 통치하면 돼. 이게 뭐냐면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역사 속에서 이게 먼저 나온다고. 오케이? 그리고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 같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요 결과 등장한 게 뭐냐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이런 게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인간들이 반성을 합니다. 야, 이거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아, 진짜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 이거는
법에 근거한 통치만 이것만이 법치주의가 아니라 이 법의 어떤 내용이라는 것도 정의로화되는 거 아니야? 자, 이러한 어떤 반성과 생각을 갖다 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서 이제 뭔가 새로운 법치주의가 등장하는데, 자, 그거 갖다 우리가 자, 실질적인 자, 법치주의다. 자, 실질적 법치주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알겠어? 되지? 자, 그럼 이거 어떤 거냐? 이거는요. 자, 통치의 합법성. 당연히 법을 통치의 형식은요. 법에 근거해야 된다. 법에 적합해야 된다. 자, 통치의 합법성 강조합니다. 근데 이거에 더불어서 자, 뭐를 강조하냐면 그 통치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게끔 뭐 해야 되는 거야? 정당해야 된다. 통치의 정당성. 자, 이것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알겠어? 자, 그러면 이거 갖다 쉽게 풀어서 보면 뭐가 되는 거야? 아, 통치의 형식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법이어야 되는 거고, 이 법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것도 뭐여야 돼? 누구나 수긍할 수 있게끔 정의로워야 돼. 자, 정당한 내용이어야 되는 거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알겠어? 자, 이게 뭐야? 이게 법치주의의 어떤 전개 과정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형식적 법치주의, 실적 법치주의 이 두 가지가 그 날개에 가서 표로 정리가 된 거야. 알겠어? 됐지? 자,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자, 173페이지에 있는 거, 자, 인권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법의 역할, 자, 여기까지 거의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법과 인권의 보장 이거는요. 자, 읽어보시면 되는 거야. 당연히 뭐 해야 된다고요? 자, 법 중에서 최고의 법, 헌법에다가 자, 기본권 보장 명시하고 그런 어떤 법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해라. 이런 얘기 써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런 법을 통한 인권 보장이 실현될 때 그래야지만 뭐라고요? 인권이 보장돼야 사회 정의가 실현된다면 다시 말해서 법을 통한 인권의 보장이 실현돼야지만 사회 정의도 실현돼. 그게 다시 한번 반복돼 있는 거라고요. 됐어? 자, 그러면 173페이지 그 중간 내용까지 정리됐고요. 자, 시급한 정리 잠깐 한 다음에 자, 이제 헌법이라고 하는 거, 자, 기본권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 자, 하나씩 차근하게 그 종류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다음 주제 가보겠습니다. 자, 173페이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간쯤 보니까 자, 헌법과 자, 기본권의 보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요쪽 이제 내용들 차근하게 정리 나갈 거야. 자, 보시면 자, 우선 헌법이라고 하는 거 다 알 겁니다. 자, 그런데 자, 헌법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거 한번 봐볼게요. 이게 뭐냐면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자, 뭐가 있냐면 켈젠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켈젠. 자, 켈젠 사람이 뭘 얘기하느냐면 이 법이라고 하는 거, 자, 법 단계설, 자, 이런 거 이제 이야기한다고요. 법 단계설. 자, 그러면 봐봐. 자, 이 켈젠이 법을 갖다 얘기했을 때 이 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 이거 뭐냐면 자, 모든 법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야. 모든 법. 그러니까 모든 법이 있는데 자, 이거 안에도 자, 단계가 있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 갖다가 자, 그림을 그려주면 자, 이런 식으로 자, 피라미드형으로 해서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봐볼게.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맨 위에 있는 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법.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법들 있잖아. 법을 갖다 한번 나열해 볼게요. 보면, 자, 맨 위에 있는 법 있지. 자, 맨 위에 있는 법. 자,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이게 이제 바로 헌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헌법. 오케이? 그래서 헌법은요, 자, 국가 최고의 법률인 거야. 자, 어떤 국가든지 헌법이 따라온다면, 단 한 개의 법밖에 없는 겁니다. 헌법,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최고에 있는 또 다른 법 없어. 자, 전혀 없는 거야. 자, 무조건 최고의 법은요, 헌법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가지고요. 자, 요 밑에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자, 법률이라고 하는 거 있죠? 법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법률.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을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민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민법. 그 다음에 또 뭐 형법. 그 다음에 뭐 상법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어. 그래서 끝에가 법으로 끝나는 것도 있죠. 자, 보니까 상법, 자, 형법, 자, 민법 이렇게 법으로 끝나는 것도 있지. 자, 이거 갖다 우리가 법률이라고 한다고. 법률. 자, 그다음에 법률 밑에 있는 거 있죠. 자, 밑에 단계에 있는 거.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 명령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보면 무슨 령으로 끝나는 게 있어요. 대통령령, 총리령. 그다음에 부령 이런 게 있거든요. 자, 부령은 이제 장관이 내리는 명령이야. 오케이? 저희는 명령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뭐가 있냐면 자, 조례라는 거 있지, 조례.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 인천광역시 조례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조례가 있고 그다음 맨 마지막 단계 여기서 뭐가 있냐면 규칙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 얘기하기를 법의 단계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순서다. 따라서 헌법이라는 게 뭐야? 모든 국가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고요. 알겠니? 그래서 헌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밑으로 내려갈수록 지금 보니까 이 피라미드가 넓어지죠. 그만큼 개수가 뭐 하겠니? 많아집니다. 개수가 굉장히 많아진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주의할 거. 그러면 어떤 동일한 내용을 법률에서도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명령에서도 정하고 있어. 그러면 이걸 적용해야 될까? 이걸 적용해야 될까? 당연한 겁니다. 그 위에 있는 거 있죠? 그 위에 있는 법률의 내용. 이거 갖다 우선 적용하는 거야. 똑같은 사안을 명령과 법률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면 법률을 먼저 적용한다고요. 이거 갖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이렇게 얘기해줘. 상위법 우선의 원칙. 항상 상위법이 우선해서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봐봐. 헌법의 내용과 법률의 내용이 서로 상반돼요. 서로 충돌하고 있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그러면 뭐가 적용돼야 돼? 헌법이 무조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됐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헌법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뭘 정하고 있냐면 우리나라 헌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어떤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 이거 갖다가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통치의 구조라고 하는 거. 이거 갖다가 정하고 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통치 구조 뭐냐면 국가가 통치하는데 필요한 기관들 있잖아. 대통령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또 입법부, 국회라는 건 무엇이고, 행정부, 사법부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통치 구조거든. 이 통치 구조 갖다가 어디서 헌법 정한다고요. 왜? 국가 최고의 법이니까. 알겠어? 그 다음에 또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는 무엇이고 의무는 무엇인지 이런 어떤 기본적 권리 이거 갖다가 이제 헌법에서 보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건 뭐냐면 통치 구조는 아니고요. 이 기본권 있잖니 기본권. 이 기본권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것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본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